요즘 AI 코딩 에이전트 다들 쓰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그냥 코드 몇 줄 대신 써주는 비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AI를 단순한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개발 속도를 몇 배는 올려주는 진짜 협업 파트너로 만드는 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그 AI, 정말 제값을 하고 있나요? 좀 똑똑한 자동 완성 기능 정도로만 쓰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AI를 그냥 도우미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개발 파트너, 거의 팀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AI, 동료인가, 도구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부터 무슨 철학적인 소리나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코드의 퀄리티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AI한테 어떻게 하죠? 이거 만들어줘 하고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잖아요. 마치 뭐든지 다 아는 마법의 요술랭크 지니처럼요. 근데 진짜 잘 쓰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AI를 협업 파트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똑똑한데 실무 경험은 제로인 신입 개발자처럼 대합니다. 우리가 사수가 돼서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꼼꼼히 뜯어봐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AI를 협업 파트너로 대하라는 것. 이 말은 곧 우리 개발자의 역할이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처럼 한 줄 한 줄 코드를 짜는 코더에서 이제는 AI라는 팀원이 내놓은 결과물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더 나은 코드로 다듬는 일종의 코드 리뷰어나 팀 리드 같은 역할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입니다. 명확한 지시가 핵심이다. 우리 AI 신입한테 일을 잘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시를 명확하게 해야죠. 개별 세계에서는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요구사항 명세를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X를 위한 함수를 작성해줘.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셨죠? 그럼 AI가 뭘 주던가요? 아마 이게 맞나 싶은 맥락도 없고 우리 프로젝트 스타일과도 전혀 안 맞는 그런 코드를 뱉어냈을 겁니다. 결국 그거 고치느라 시간만 더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어떨까요? 파이썬 함수를 만들 건데 이름은 filter even이야. 파라미터로는 숫자 리스트 넘스를 받고 리턴 값은 그 리스트에서 짝수만 골라낸 새로운 리스트여야 해. 라고요. 어때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언어, 함수명, 입력, 출력, 심지어 변수명까지 콕 집어주면 AI는 거의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의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완벽한 프롬프트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째, 결론부터 말하세요. 뭘 해줘를 가장 먼저. 둘째, 아주 구체적으로, 모호함이 없게. 입력, 출력, 제약 조건 같은 것들이요. 셋째, 예시를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꿀팁인데 입력이 이럴 땐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해 하고 예시를 몇 개 주면 AI의 이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긍정문으로 간결하게 군더더기는 다 빼고요. 자, 세 번째 섹션. AI와 함께 코딩하기. 이제 우리 AI 신입한테 일 시키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이걸 실제 개발 워크플로우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핵심은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단위로 주고받는 겁니다. 절대로 AI한테 자, 이 기능 전체 다 만들어줘. 이렇게 통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온 코드는 우리가 그 내부 동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버그가 터져도 원인을 찾기 힘들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 사이클을 따르는 거예요. 먼저 내가 뭘 만들지 계획하고 AI한테는 아주 작은 함수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걸 받자마자 바로 테스트하고 코드 리뷰를 합니다. 괜찮으면 내 코드 베이스에 통합하고 커밋,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모든 단계를 내 통제 하에 두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AI로 TDD, 즉 테스트 주도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데요. 코드를 짜달라고 하기 전에 AI한테 이 기능에 대한 유닛 테스트 코드를 먼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보안적으로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서 입력값 검증 로직이나 접근 제어 로직을 짤 때 아주 유용해요.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듦으로써 AI가 만들어낼 코드의 요구 사항을 아주 촘촘하게 정의해버리는 거죠. 잠재적인 보안 허점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지속적인 리팩토링이에요. AI가 처음 뱉어내는 코드는 솔직히 좀 지저분할 때가 많아요.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데 급급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순식간에 유지보수 불가능한 스파게티 코드가 됩니다. 물론 AI한테 이 코드 좀 깔끔하게 정리해줘 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코드 구조를 보고 기술 부채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건 온전히 우리 개발자의 몫입니다. AI는 책임 안 져요.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전문가를 위한 고급 기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AI 코딩 에이전트를 꽤 잘 쓰고 계신 겁니다. 이제부턴 진짜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보안 엔지니어거나 시큐어 코딩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일 수 있습니다. AI를 단순히 코드 생성기로만 생각하면 정말 반쪽만 쓰는 겁니다. 사실 AI는 디버깅, 리팩토링, 테스팅에서 더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는 에러로그가 떴을 때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AI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원인이 뭘까? 하고 물어보세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잘 짜여진 코드 하나를 주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취약점 3가지만 찾아줘 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엄청난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AI 활용의 끝판왕은 바로 통합입니다. AI가 그냥 채팅창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 개발 환경 전체와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한테 내 터미널, 즉 CLI 접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직접 git 명령어로 브랜치를 바꾸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빌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내 옆에 주니어 개발자 한 명이 앉아서 같이 일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보안이죠. AI한테 내 터미널 권한을 준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으세요? 만약 AI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sudo rm-rf 바 같은 명령어를 실행해버리면 어떡하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도구 권한 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용 목록, 즉 allow list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이것만 해 라고 명확하게 허용된 명령어만 AI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npm 테스트는 실행해도 좋아. 프리티어 플러스 라이트로 코드 포매팅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명령어, 특히 파일 시스템을 건드리거나 외부로 통신하는 명령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최소 권한의 원칙을 AI 에이전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이게 시큐어 AI 워크플로우의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AI 스킬 극대화하기.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진짜 개발 생산성을 폭발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바로 증폭기입니다. AI는 증폭기예요. 여러분이 가진 좋은 엔지니어링 습관, 꼼꼼한 테스트 문화, 철저한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만나면 생산성을 10배, 20배 증폭시켜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충 넘어가는 습관이나 허술한 보안 의식을 만나면 그 리스크 역시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증폭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AI가 생성한 모든 코드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무조건 테스트해야 합니다. AI가 썼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사람이 짠 코드보다 더 의심하고 더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논리적 오류나 보안 허점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결국 AI가 짠 코드의 최종 책임자는 AI가 아니라 그걸 커밋 버튼을 누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죠. AI가 내 코드를 대신 써줄 때 그 코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도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책임은 언제나 우리, 개발자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